조비 에비에이션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보고서 그리고 주주 서한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2025년 순손실 9억 달러. 맞아요. 하나로 치면 약 1조 2천억 원이잖아요. 표면적인 기사 제목만 딱 보면 야, 이것도 막대한 자금만 소진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술 기업의 위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놀라기 쉽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숫자가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동안 저희가 해볼 작업은요. 그 9억 달러라는 약간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적자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는 겁니다. 네, 진짜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 단순히 숫자가 나열된 복잡한 재무제표가 끝이 아닙니다. 주주 서한에 담긴 내용, 그리고 두바이 부르주 할리파를 장식한 압도적인 이벤트 사진 아주 꼼꼼히 살펴볼 거거든요.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쫙 꿰어보면요. 표면적인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비 에비에이션의 압도적인 생존력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밑빠진 독 같지만 실제로는 양산과 상용화라는 결승선을 향해 완벽하게 판을 짜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민감한 그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진짜 뼈아픈 수치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죠. 지출 규모가 상당하죠. 네, 2025년 한 해 동안 순손실이 9억 2,984만 달러고요.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R&D 비용으로만 5억 8,110만 달러가 집행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항공기를 설계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규제의 벽을 뚫어야 하니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하지만 1년에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태우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돈줄 말라서 상용화 전에 자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현금 흐름표랑 대차대조표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출 규모만 보면 분명 리스크처럼 보이죠. 네, 엄청난 리스크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나가는 돈만큼이나 든든한 현재 보유한 체력입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현금이랑 단기 투자금을 합친 금액이 무려 14억 달러입니다. 1.42달러에 달하죠. 14억 달러요? 이미 꽤 많은 현금을 쥐고 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주 서한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2월에 조비가 추가로 12억 달러를 수혈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억 달러를 더 받았다고요? 그럼 조비가 확보한 자금 총합을 계산해보면 대략 26억 달러네요. 하나로 치면 3조 4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실탄을 쥐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업활동으로 연간 대략 5억 달러 정도를 소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썼으니까요. 그러면 추가 자금 조달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최소 2.5년에서 3년 이상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완벽한 런웨이, 즉 생존 기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야, 3년 이상의 런웨이라. 딥테크 산업에서 이 정도 런웨이를 확보했다는 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당장 주가 방어나 자금 조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 없이 오로지 기체 개발이랑 규제 당국 인증에만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하시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상용화라는 결승선까지 중간에 주유소 들를 필요 없이 끊김없이 달릴 수 있는 막대한 연료를 꽉 채워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엑셀을 밟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진척도 데이터 대목에서 텐션이 확 올라가던데 조비 자체적인 프로젝트 진척도는 77%에서 80%로 소폭 올랐거든요. 네,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연방항공청, 즉 FAA 4단계 인증 진척도가 55%에서 73%로 무려 18%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죠. 통제하기 가장 힘든 게 정부 규제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의 승인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건데 전문가님, 이 18% 상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게감을 갖는 겁니까? 이 FA 4단계가요. 이른바 테스팅 앤 어널리시스, 테스트 및 분석 단계인데요. 업계에서는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계곡이요? 이름부터 무시무시하네요. 그만큼 통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앞선 단계들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지 서류상으로 설계하고 합의하는 거라면 4단계는 실제로 만든 부품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버티는지 수만 건의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배터리 안전성이나 기체 강성 같은 거요. 네, 배터리 열폭주 방지부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까지 정부 전문가들이 진짜 현미경 들여다보듯 깐깐하게 검증하거든요. 여기서 진척도가 18%나 올랐다는 건 조비가 제출한 그 방대한 서류와 데이터들이 까다로운 승인 도장을 쾅쾅 받아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야, 정부 당국이 조비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뚫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규제 리스크가 빠르게 걷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술력과 관련해서 아주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기술 검증기 N5421A의 첫 비행 소식인데요. 아, 그 소식도 정말 중요하죠. 기존에는 순수 전기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걸로 알았는데 배터리에 가스터빈을 결합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기 모빌리티의 한계점인 주행거리나 탑재 중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조비를 단순한 도심용 에러택시 회사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스터빈을 달았다는 건 훨씬 무거운 화물을 싣고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출퇴근길 막히는 거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장거리 화물 물류 시장은 물론이고요. 미국 국방부와의 군사작전이나 병참 지원 같은 거대한 B2G 시장까지 다각도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군수 시장까지 노린다는 건 정말 큰 그림이네요. 초기 수행 모델을 다각화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런웨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미래의 파이까지 확실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설계도 잘하고 규제도 통과하고 미래 기술까지 보여줬는데 결국 제조업의 진짜 무덤은 양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체를 만들어도 대량 생산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테슬라도 초창기에 그 생산 지옥을 겪으며 고생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조비의 주주 서한을 보니까 아주 강렬한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묘사해드리자면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날아와서 기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후지산 앞에서 조비 기체가 비행 시연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조비는 이미 오하이오주 데이튼 내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인 7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거대한 공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한 달에 4대의 기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죠. 이건 기존 계획보다 생산 능력을 2배나 확대한 겁니다. 한 달에 4대면 1년에 거의 50대 가까이 만들어낸다는 건데 비행기를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도요타가 나선 겁니다. 도요타에서 최고 핵심 엔지니어 200명을 조비의 생산 라인에 파견했어요. 200명이나요? 그냥 자본만 투자한 게 아니라 아예 인력을 갈아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지도카 시스템입니다. 지도카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요? 도요타 생산 방식의 핵심 철학인데요. 기계나 공정에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라인을 즉시 멈추고 사람이 개입해서 불량의 근본 원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불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는 거군요. 네, 자동차 양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 시스템을 지금 조비의 항공기 생산 라인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는 작은 불량이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되니까요. 야, 도요타의 심장을 조비에 이식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미 첫 양산형 기체인 N547JX가 캘리포니아 상공을 쌩쌩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조비는 이제 실험실에서 테스트만 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실제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못 박아도 좋습니다. 확실히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격차가 확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벌어올 것인가? 네,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재무제표 보면서 제가 진짜 환호성을 질렀던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의 퀀텀 점프입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이 13만 6천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 매출이 무려 5,342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급상승이에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조비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가 아니라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서비스 기업이요? 네, 주주서 안에 있던 또 다른 사진 기억하시나요?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를 푸른 레이저로 화려하게 물들였던 조비의 이벤트 사진이요. 아, 그 압도적인 사진이요. 오일머니의 중심에 깃발을 꽂은 느낌이랄까? 바로 그겁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DXB부터
팜주메이라 인공섬까지 연결하는 전용 버티포트, 즉 이착륙장이 지금 착착 건설되고 있습니다. 벌써 짓고 있군요. 게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에어택시를 예약하는 시스템까지 연동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당장의 첫 승객을 태우기 위해 모든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이면 바로 내년이잖아요. 앱으로 에어택시를 부르는 미래가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카자흐스탄하고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체 판매 의향서를 맺었는데 여기에 사전 인도금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전 인도금이면 비행기를 받기도 전에 선금부터 줬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직 정식 상용화도 안 된 비행기를 돈을 먼저 주면서까지 줄 서서 사겠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항청과도 협약을 맺었고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글로벌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수요라. 중동의 막강한 자본력과 규제 프리패스를 발판 삼아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군요. 듣다 보니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지금 조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모빌리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본 이 심층 탐구를 슬슬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와 숫자와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은 명확하죠. 네,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9억 달러라는 적자의 단면 뒤에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3조 원 규모의 압도적인 현금 방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규제기관인 FAA의 장벽을 빠르게 넘어서고 있는 기술력도 확인했고요. 거기다 도요타가 보증하는 완벽한 양산 능력까지 갖췄죠. 맞습니다. 지도카 시스템으로 불량을 차단하는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두바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금까지 받으며 쏟아지는 폭발적인 수요까지, 이 모든 게 빈틈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제 조비는 생존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하늘길의 패권을 어떻게 쥐느냐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단순히 적자라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만약 조비 에비에이션이 지금의 이 풍부한 자본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두바이와 중동, 나아가 전 세계 메가시티의 도심항공 핵심 노선을 완전히 선점해버린다면 말이죠. 거의 독점 수준으로 꽉 접는다면요. 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땅과 하늘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대 기업들이라면 하늘을 호령하던 거대 항공사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 새로운 지배자 조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기꺼이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하늘의 주도권을 뺏기며 도태되고 말까요? 와, 그거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기존 항공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신생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걸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니. 모빌리티의 권력 지도가 통째로 뒤바뀌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100년 전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되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난 뒤에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